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6234번 인구이동이라는 문제를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n/n 크기의 땅이 있고 땅은 1/1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다. 2차원 배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각각의 땅에는 나라가 하나씩 존재한대요. 각각의 땅이라는 게 셀 하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R행시열에 있는 나라에는 A, RC명이 살고 있다. 그 맵의 각 칸에는 인구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인접한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 존재한다. 인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칸에 인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렇게 사방 탐색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접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모든 나라는 1/1 크기이기 때문에 모든 국경선은 정사각형 형태이다. 자, 오늘부터 인구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된대요.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아래 방법에 의해 인구 이동이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능하다면 계속한다 라는 이야기겠죠. 자,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국경선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인구 차이가, 자, 국경선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방 탐색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나라의 인구 차이가 L명 이상, R명 이하라면 두 나라가 공유하는 국경선을 오늘 하루 동안 연다. 자, 그리고 위 조건에 의해서 열어야 하는 국경선이 모두 열렸다면 인구 이동이 시작한다. 모두 열렸다면이에요. 즉,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경선이 열었다라고 해서 바로 인구 이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 간에 인구 이동이 가능한지 다 체크해 보고 그걸 다 연 다음에 이동한다는 거죠. 모두 열렸다면 이동하는 겁니다. 국경선이 열려있는 인접한 칸만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으며, 인접한 칸만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나라를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는 연합이라고 부르자. 연합을 이루는 각 칸의 인구수는, 인구가 이동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인구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연합을 구성하는 인구수, 모든 국가의 인구를 다 합해야겠죠. 나누기 연합을 이루는 칸의 개수, 즉 국가의 개수가 되는 거죠. 즉 평균을 내라는 말이고, 편의상 소수점을 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정수의 나누기 연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구 이동이 다 끝나면 연합은 바로 해체하고 국경선을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구 이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다시 또 가능한지 체크해 보라는 거죠. 자, 각 나라의 인구수가 주어졌을 때 인구의 이동이 며칠 동안 발생하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자, 입력으로는 첫째 줄에 n과 l과 r이 주어지는데 n의 크기는 1부터 50까지 아주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l과 r 그 범위는 각각 1부터 100 사이의 정수가 되겠네요. 둘째 줄부터 n개의 줄에 각 나라의 인구수가 주어지고 R행시열에서 주어지는 정수는 A의 RSC, 즉 인구가 되겠네요. 각각의 인구는 100명 이하이고,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일수가 2001보다 작거나 같은 입력만 주어진다. 최대한 이 녀석이 동작하는 것은 2001까지는 가능한가 봐요. 출력으로는 인구 이동이 며칠 동안 발생하는지 첫째 줄에 출력해 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사방 탐색에 의한 완전 탐색 문제죠. 그래서 뭐 BFS로도 괜찮겠고 DFS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만탐을 할 때는 우리가 조건으로 삼는 게 범위 내에 있고, 그리고 미방문이면 다음 노드를 방문하는데, 여기서는 추가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두 칸의 차가 이 범위에 있을 때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점을 대상으로
완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점을 출발해서 가능한 점들을 탐색이 끝나면 이렇게 되면 인구 이동을 해야죠. 인구 이동을 할 때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식에 의해서 이제 맵의 각 칸에 있는 인구수가 변경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인구 이동 처리해주고 다음 지점 탐색하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뭘 해주라 그랬나요? 인구 이동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인구 이동했어요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표시를 보고 인구 이동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동작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 대한 탐색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인구 이동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루핑을 도는 거죠. 자, 아래는 이제 얘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입력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20에서 50까지가 지금 경계예요. L이 20이고 R이 50인 상태이고요. 자, 그럼 한번 탐색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사방 탐색이니까 아침에 한번 가봅니다. 네, 50에서 30은 차이가 20이죠. 20은 L의 범위를 넘고 R의 범위는 넘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경선이 개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점으로 왔고 다시 여기서 사방을 봅니다. 위쪽, 오른쪽 안 되고 아래를 딱 봤더니 어때요? 여기는 차이가 10밖에 안 되죠. 10인 경우에는 이 L과 R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뒤로 백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탐색. 50에서 30은 20이니까 범위에 충족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경을 개방할 거고 다시 여기서 가봅니다. 오른쪽으로 가볼 수 있을 텐데 여기도 차이가 10이니까 개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래처럼 50, 30, 30 이렇게 세 개의 나라만 개방이 됐고 이 녀석들끼리 인구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연합의 인구의 합은 50 플러스 30 플러스 30이고 3으로 나누면 36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인구수를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구의 이동이 일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가봅니다. 처음에 가봤더니 차이가 0이야. 안 되죠? 0이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탐색 실패. 두 번째로 가봤더니 차이가 4죠. 이것도 안 되겠네요. 실패. 자, 세 번째 지점에서 또 가봅니다. 차이가 4. 안 되겠죠? 실패.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이동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의 이동만 발생했다 라고 정답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인구 이동 여기서는 DFS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n과 함께 LR 세 값이 들어오고 있죠. 토크나이저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개의 변수 그리고 지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네요. 여기까지 입력 완료되었고요. 본격적인 탐색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탐색과 달리 탐색을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탐색 완료 후에
지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우리는 뭘 구해줘야 되냐면 연합의 총 인구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인구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팝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보고요. 또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국가가 몇 개인지를 관리해 놔야겠죠. 그래서 유니언 카운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평균 값을 이용해서 지도 어딘가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즉, 내가 탐색에 성공한 곳들을 모아 놔야지 나중에 쉽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탐색 성공 지점, 이 세 개를 관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 성공 지점 목록, 당연히 이거는 로하고 컬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로하고 컬럼을 저장하기 위해서 1차원 배열 쓰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네이션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들어 볼게. 네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정해 볼까요? 네, 그리고 다시 탐색을 하면서 필요한 녀석들, 됐고, 사방 탐색하면서 늘상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죠. 우리 사방 탐색을 이용한 원탐을 할 거니까 네 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별 하나와 비지티드 별 이렇게 준비하고 드디어 준비가 다 되었고 우리가 찾을 값은 몇 번이나 돌았는지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자, 본격적인 탐색을 해볼까요? 이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네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녀석들은 다 디폴트 초기 값으로 0을 갖지만 이런 녀석은 객체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 네이션스의 크기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전체 지도의 크기는 n 곱하기 n이 크기가 되겠고 이 녀석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크기를 가정한다면 n 곱하기 n이 최대 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탐색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방 탐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하루의 일이고 이 하루의 일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동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변수로 이런 변수를 하나 잡아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든 정점을 대상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안에 들어왔다면 이즈무브를 이제 폴스로 만들어 놓고 배수진을 치는 거죠. 탐색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이동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때 true로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FS 탐색이 될 때마다 매번 방문 배열을 초기화해 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미방문인 정점들을 대상으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모든 정점을 대상으로 미방문이면 탐색, 미방문인 지점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어떤 지점이 탐색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연합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라든가 인구수 이런 것들을 구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작점이니까 국가의 수라든가 국가의 인구수를 초기화해 줬습니다. 여기서 네이션스는 여기서 초기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초기화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DFS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 네, DFS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방문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구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인구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 왔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션스에다가 저장해 줄 텐데, 인덱스로는 누구를 써주면 될 것 같냐면 네이션 카운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추가될 때는 카운트가 1 증가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뿔뿔 해주면, 네, 해야 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방 탐색을 통해서 다음 노드에 대한 방문. 자, 새로운 좌표가 생겼고, 새로운 좌표를 우리가 마구 실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 안에 있고 미방문이라면, 네, 가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을 또 언제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 내에 있고 미방문이라면 그 지점에 값을 한번 가져와서 현재 출발점과의 차가 L부터 R 사이인지를 봐야 되겠죠. 네, 두 개를 빼보고, 만약에 이 차가 L과 R 사이에 있다면 거길 이제 가볼 수 있는 거죠. 다시 DFS에서 NR과 NC로 가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탐색이 쭉 끝났을 거예요. 탐색이 쭉 끝나고 다 왔겠죠? 자, 그러면 언제 지도를 우리는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하나로는 유니온이 맺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개수가 2 이상이라면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는 네이션 카운트로 해보면 되겠죠. 1보다 크다면 지도를 업데이트 하자는 거죠. 자,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구를 카운트로 나눠주면 되겠고, 누구를 업데이트 할 거냐면, 네, 국가의 개수만큼만 업데이트 하는 거죠. 랭스까지 해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랭스를 잡은 거는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 국가가 있는 것은 카운트의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랭스가 아니라 카운트로 해줘야 되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0부터 네이션 카운트까지 가볼 거고, 네, i번째 요소인 네이션을 가져와서 맵에다가 네, 맵 값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경이 다 끝났다면 어떤 이동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전체적인 반복을 돌기 위한 isMove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isMove는 true로 해주면 다음에 또 이제 동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한 번의 탐색이 끝났고, 네, 전체 지도에 대한 탐색이 끝났고, 탐색이 한 번 됐으면 뭐 한다? 전체 전체 국경 개방 이래 날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우리가 찾으려는 답, 턴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is move면
네, 턴 카운트가 1 증가하면 되는 구조죠. 다 끝나면 출력. 네, 출력까지 잘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제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이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DFS에서는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만한 일종의 최적화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네이션스라는 곳에다가 배열이죠. 배열을 각각의 요소에다가 이 네이션들을 막 넣고 있어요. 그런데 코드에 보면 한 번 어떤 정점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네이션 객체를 계속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이 배열에 담겨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이 계속 할당돼 버렸으니까 기존의 것들은 가비지 컬렉션이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마구마구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없어질 녀석들이냐 라는 거죠. 좀 재사용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번엔 코드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여기에 이 네이션스에 이 새로운 네이션을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 기존에 그 네이션이 있었다면 우리 뭐만 바꿔주면 돼요. 로하고 컬럼만 변경해 주면 되죠. 만약에 널이었다면 당연히 뉴 네이션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이 네이션이라는 녀석들 아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녀석들을 재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코드로 가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그 네이션스에 i 번째가 아무도 없다. 이때는 뭐 새로 만들어야죠. 하지만 기존의 네이션 객체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기존 값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네이션스에다 할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겠냐면 add nation 하면서 네이션 객체를 재활용하는 구조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면 네, 이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고 있네요. 아까 보면 이제 객체의 재사용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6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준 16234번 인구이동 문제를 DFS로 한번 풀어봤고요. 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